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대형 호재 3가지 임박 테슬라 이 가격에서 올인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테슬라라는 종목이 이제 2차 전지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024년도 AI 랠리 속에서 정말로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나홀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테슬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어디서 매수해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방 수세 때 지금 돌파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와줄 확률도 좀 크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사실 차트론자로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테슬라라는 종목은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차트죠. 테슬라의 차트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해당 이 구간 약 200달러에서 250달러 이 사이 안에서 분할 매 포지션을 잘 취한다고 하면은 120달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과연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빠질지 오를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향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무엇이 될지, 앞으로 다가올 만한 호재는 뭐가 될지, 이 3가지 정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내나 사실 테슬라가 올라가야 2차 전지주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반사익의 모멘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테슬라의 이런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테슬라가 현재 이 고점대를 돌파하고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이 고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7월 23일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2분기 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요.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이 테슬라가 주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 수요가 뭐가 됐습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둔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예상 실적, 여기 테슬라의 분기별 예상 실적을 굉장히 이렇게 낮췄음에도 지금 뭐한다? 계속 실질적인 예측보다 더 아래의 매출을 내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테슬라가 더 좋지 않다라는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오히려 이런 이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은 사실상 신경 쓸 거 없고, 매출,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빠짐에도 그래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제 당장의 2분기 실적, 이 나와줘야 될 2분기 실적이 뭐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 2분기 차량인도 예상치가 상회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자체 수요도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지금 첫 번째 호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상의 시장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월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 실적이 회복된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실적 회복 반사익과 함께 적어도 몇 배, 테슬라가 적어도 내년까지 2배는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 2배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방금 제가 이 얘기했던 실적, 지금까지 이 테슬라가 월가입돼서 내년까지 2배는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주가 하락으로서 이거 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조그마한 악재도 이런 하락으로서 유도하는 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통 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위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공매도라는 게 많이 나와요. 공매도. 그냥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들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2차 전지를 여기서 매수했다고 치면요. 실적이 안 좋든 말든 뭐 이거 빠진다고 해서 팔지 못해요. 어차피 올라올 거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버리냐고 하면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단기간에 뭐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따른 이런 추가 하락도 지금 나와줬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월가에서 2배 올라갈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2배는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맞고 이런 심지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이틀 새 5조 원 손실의 패닉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당연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 쳤던 이런 이 기업, 공매도 쳤던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그냥 완전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여기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 완전히 미친놈 마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락 리스크는 이 공매도였던 건데 이 공매도가 지금 5조 손실을 봤으니까 이걸 메꾸려고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느냐. 사실상 예전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공매도를 쉽게 공매도 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사태 알 거예요. 헐리우드가 주목한 시라 덤머니라는 이제 영화를 제작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게임스탑 사태거든요. 게임스탑 사태를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공매도와 뭐였습니까?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 간의 싸움이었어요.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공매도와 개투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무조건 공매도가 이긴다 뭐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태였냐고 하면은 그냥 쉽게 요약하면은 이 공매도 쳤던 이 세력들이 그냥 거의 그냥 파산했다라고 봐야 돼요. 당시에도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시작은 얼마였다? 아까 테슬라와 비슷합니다. 5조 원을 날렸다라고요. 5조 원. 그러니까 5조 원을 날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폭이 없다. 우리는 실탄 장전에서 더 공매도 할 거다. 개미와 2차 전투 준비한다고 하면서 5조가 얼마가 됐다. 5조가 22조가 됐어요. 22조 손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얼마 손실로 넘어가냐고 하면요. 시장에서 분석했을 때는 지금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100조 원으로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니까 5조에서 뭐야? 여기서 끝냈으면 됐는데 뭐야 이거 개인들 어디 감히 니들이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나 돈 더 들고 온다 해보자 해서 얼마? 22조 손실이 돼요. 이거 끝장 보자 했더니 몇 조? 100조까지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를 과거처럼 손실이라고 해서 어디 한번 끝장 내보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게임스탑의 시작도 얼마였다? 당시 게임스탑의 시작도 5조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는 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공매도를 하기에는 과거 게임스탑 사례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는 뭐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3일 만에 36% 폭등할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이게 뭐 서학개미라고 하고 있지만 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쨌든 개미들, 불개미들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와 함께 테슬라 매수가 3배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상회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가 된다?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는 뭐예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가 하락 배팅 공매도가 뭐 하고 있다? 되레 멸종 위기다 하면서 집단저항 개미 투자자 등의 사면초가 이거를 게임스탑에서 배웠는데 지금 또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정말 재밌는 게 이제는 처음으로 이 공매도로 안 되니까 이제 사상 처음으로
롱을 매수하는 펀드를 출시할 만큼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냐? 이 공매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파는 놈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올라간다라는 거고, 사실 근데 여기서 아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또 하회한다.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공매도 애들이 찍어 누를 수는 있어요. 다만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구간 내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매도 입장에서는 다시 이걸 공매도 치기에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로보택시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로보택시. 많은 분들이 로보택시를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로보택시 보면 알겠지만, 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로 간다고, 전기차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로보택시 그렇게 잘 올라오던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연기됐다는 이유 하나로 7.3% 급락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어디에 더 보고 있다? 로보택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보택시가 지연된 거지 포기하겠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부터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할 때마다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다? 자, 2020년도 뉴스예요. 테슬라 최고점 찍을 때 당시에도 뭐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느냐? 테슬라가 고평가되었다고, 너무 비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전기차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로 출발하고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미래 가치를 보면은 주가가 납득이 될 것이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뭐예요? 지금 로보택시가 애초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는 로보택시를 봐야 되는 거지 전기차를 봐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10월로 연기됐다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금리 인하라는 건 언젠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모아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저가 매수했던 분들은 오히려 돈을 버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지금 연기가 됐다라는 거지 절대 안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테슬라의 최종은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량의 기본 플랫폼 하나 로보택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 사업에 있어서 10월로 연기가 된 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아까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가를 2배로 잡았잖아요. 2배로 잡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 봤다라고 하면은 이 로보택시만 보고서도 지금 이제 우리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나오면 주가는 앞으로 10배도 더 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보택시는 8조에서 10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익 기획이라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플랫폼 제공업체들이 그 절반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것을 보고 있다라고 내다보면서, 그러면서도 로보택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폭발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반복 수익 비율이 50%가 넘는 수익 마진을 얻을 것이다. 그럼 실적이라든지 이 남는 이 수익을 봤을 때 적어도 뭐예요? 지금보다 10배가 더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빠질 때마다 내가 봤을 땐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미래 성장성도 보시면 좋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바로 세 번째 이거죠. 트럼프 지지 머스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선거운동 위해서 매달 600억 원대를 기부한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하면 갑자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네 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원래도 머스크는 뭐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뉴스가 뭐예요? 지금 트럼프 뒷배라고 이야기할 만큼 머스크가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의 이런 이 일화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머스크는 뭐 훌륭한 천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둘의 인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좋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자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테슬라에는 악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머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바이든 뭐라 해도 난 중국이 좋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는 아예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거부터 뭐 뉴스 보면은 2021년도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중국은 띄우고 미국 비난한 머스크 뭐 바이든 전기차 법안 나라면 버릴까 해서 이게 우리 IRA죠, IRA.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그 당시에도 진짜 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독설을 퍼부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뭘 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차량 제조업체 뭐 손을 뭐 대자마자 바로 그냥 머스크는 어디로 사업을 확장한다. 중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제 뭐다. 머스크 CEO와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하겠다고 합니까? 최근에 차량 제조업체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죠. 미국으로. 그럼 여기서 머스크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머스크도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 입장에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혜택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손실 볼 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머스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IRA 법안, 이 IRA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2차 전쟁에서 폐지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 틀은 안 변할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틀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냐고 하면은 얘기했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은 자국 우선이에요. 자국 우선. 그러니까 자국민에게 이 기존에 갔던 혜택을 이제 뭐 미국 내 공장이 있다 뭐 하면 해외에 줬던 그런 혜택을 자국민에게 몰아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이걸 몰아주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IRA 관련돼 있는 혜택을 전 세계에서 받던 혜택을 어디로 가버린다? 테슬라가 돌아온다고 하면 테슬라에게 몰아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이게 2차 전지 전 세계적으로는 악재겠지만 테슬라 자체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됩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오르면 다시 한번 또 역시나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다? 증권사 2차 전지 더 오른다라는 게 이런 흐름. 머스크가 미쳤다고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IRA의 이런 직접적인 근본 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체가 이제 거의 그냥 대놓고 테슬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신고가를 이제 갈지 못 갈지는 지켜봐야 돼요. 다만 이 100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이 구간 내에서 한번 여유롭게 한번 분할매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 그래요. 저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 주식쟁이들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미래 가치만 보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미 10달러도 안 하던 주가가 이미 거의 400달러 근처까지, 그죠? 4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테슬라라는 종목 저는 사실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 내가 이런 테슬라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저가형 주식들 오히려 그런 것들 찾고 싶다, 국내 주식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